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숨겨진 세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길이의 10만 분의 1 정도로 작은 세상, 나노의 세상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과학은 이처럼 작은 세계를 이용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수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이와 같은 기술을 나노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거의 모든 곳에 숨어있는 나노기술을 하루 동안 얼마나 마주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일 어느 날 특별할 게 없는 아침이라면 우리들은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스마트라는 이름에서와 같이 알람뿐만 아니라 오늘의 날씨,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해뒀다면 일정도 알려주는 만능 비서의 역할을 하죠. 요새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결되어 더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똑한 일을 내 손 안에 작은 기계가 척척 해낼 수 있게 된 그 이전에는 컴퓨터의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가 나노 크기로 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작고 가벼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잤습니다. 최근 바꾼 이불 덕분이죠. 그런데 이 이불에도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불은 나노 섬유로 만들어진 극세사 이불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 섬유는 고압을 이용해 실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극세사에 이용되는 나노 섬유는 원료 물질에 강한 전기장을 가해줍니다. 이를 통해 원료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내부에서 전기적 반발력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뭉쳐 나노 크기의 실 형태가 되면서 다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아낸 실은 별도의 직조 과정이 없이 바로 섬유 원료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면화를 사용한 섬유보다 땀을 빨아들이는 흡습성이 약 2배 이상 좋고 촉감도 실크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광택이 나는 특징이 있죠. 오늘 아침은 간단한 시리얼로 대체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짧게 편집된 뉴스 등을 보며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처럼 영상을 보여주는 이 스마트 패드 또는 스마트폰의 안에도 나노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줄여서 OLED라고 부르는 이 나노 기술은 약 10에서 20나노미터의 두께로 형성된 7개의 유기 성분의 방막과 이를 덮는 유리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LED를 구성하는 나노물질은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한 기존 LCD보다도 훨씬 얇고 간단하게 스크린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OLED는 TV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및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처럼 아침을 먹으며 간단하게 콘텐츠를 휴대하며 시청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리얼 안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는 스마트팜이라는 똑똑한 농장에서 수확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장 내에 사람의 눈과 귀 그리고 촉감을 대신해줄 나노기술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수많은 센서들과 퀀텀 닷을 이용한 빛을 활용하여 노동력은 절감하고 품질은 높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신개념 농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단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오이나 딸기, 포도 등 수확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작물에 대부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후 조건이 달라 재배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농작물, 예를 들면 파파야나 커피 같은 식물들도 이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죠.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해 도시 내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 농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간에는 다양한 센서들, 퀀텀 닷을 이용한 빛을 만들어낸 나노 기술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출근을 할 시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을 하기 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일 텐데요. 사실 이 자외선 차단제에도 나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나노스케일의 입자는 자외선을 튕겨내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속 산화물은 자연에 해가 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 특별히 산화아연의 경우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로션 또는 목욕에 활용되는 용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은 가시광선도 잘 반사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도 만드니 적당량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죠. 무언가를 기념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발이 편한 신발을 선호하게 될 텐데요. 발이 편한 신발을 만드는 기저인 나노카본 기술에도 역시 나노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노카본 기술은 말 그대로 카본, 탄소를 활용한 나노 소재 기술을 말합니다. 탄소로 만든 나노 소재는 철보다 강도가 10배 강하면서 탄성도 좋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신발의 소재,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라켓,
그리고 촬영에 사용되는 삼각대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이 나노카본 소재가 사용되곤 하죠. 강도와 내열성이 좋아서 격렬한 활동 시 몸을 보호하는 소재로도 탁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 용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하니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나노 기술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노 섬유의 미세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로 스포츠 의료의 신체 운동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IT 진단 기술을 탑재하는 형태 또한 나노 기술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단뿐만 아닌 섬유를 조작해서 조이스틱처럼 활용하기도, 또는 섬유의 특수 전류를 흘려 신체 근육을 이완해 피로를 풀어주는 옷 기술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을 나노 기술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동차의 시트와 내장재들도, 타이어의 소재, 그리고 전기차의 모터를 구동하는 프로세서의 반도체에서도, 자율주행 등을 이해하기 위한 주변을 탐지하는 센서들에서도, 전기차의 고효율, 고속 충전, 고출력의 안정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차량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패널에서도 차량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에서 나노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노 기술이 아닌 것을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우리는 풍부한 나노 기술들 안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자통신 기술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통신 기술에도 나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위 5G 통신 기술을 포함해서 전자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광대역 주파수의 송수신에도 빛의 속도로 정보를 송수신하여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광통신의 정보 흐름에 필요한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나노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죠. 게다가 광섬유 안에서 빛을 여러 가닥으로 꼬이게 만드는 나노 기술인 꼬임 광선 해독 장치의 개발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빠른 인터넷 속도를 100배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니, 인터넷을 통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적게 꼽아도 나노 기술 10가지 이상이 적용된 최첨단의 장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노 기술 없이는 일도 할 수 없겠네요.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급작스럽게 도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직장의 근무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시간 이외에는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너가 되었죠.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스레 마스크의 필터를 만드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 또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사이즈의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보다 더욱 작은 나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비말의 크기는 대략 5,000 나노미터 정도의 평균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보다는 작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KF94로 알려진 마스크 필터의 평균 구멍 사이즈는 약 400 나노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평균보다 작은 비말이 들어와도 효과적으로 잘 필터링할 수 있는 이 나노 필터 기술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 또한 일상 속 나노 기술로 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집, 차 한 잔의 여유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머그컵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하게 데워지면 숨어있던 잉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온도 변색성 안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도 역시 나노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온도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원리는 소재 안에 들어있는 나노 스케일의 캡슐 때문인데요. 이 캡슐 속에는 고체 상태의 용매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흡수해 검은색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의해 이 캡슐 속 고체 용매가 녹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투과하게 되어 투명해지게 되죠. 이 안료를 바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열을 가했을 때 로고가 보이는 형태의 머그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과를 마칠 시간입니다. 쾌적한 수면과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죠. 샴푸 속에 들어있는 나노 입자들, 폼 클렌징 속에 들어있는 생분해성 나노 물질들도 모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나노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구강 청결을 위한 또 하나의 나노 기술을 알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구강 청결제는 치과나 요양시설에서 사용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글로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구강 청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살균일 텐데요. 이것을 나노 버블에 가둬 유지력을 늘리고 살균력을 극대화한 나노 기술이 2021년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보통의 기포는 모두 수면 위로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면 위에서 터지게 되기 때문에 물질을 가둬두기 어려웠던 반면, 이것을 나노 사이즈로 줄일 수 있다면 살균에 특화된 오존과 같은 물질들을 거품 속에 잘 가둬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살균력이 높은 가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노 기술은 우리의 삶 속 청결과 위생을 관리하는 기술로서도 큰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몸 안에서 치료를 이행하는 나노 약물 기술 등을 통해
위생뿐만 아니라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수많은 나노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노의 영역이 최첨단의 기술이라 연구소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와 맞닿아 있는 나노 기술만이 생활 속 나노 기술은 아닙니다. 지하철에 설치되어서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나노 필터 기술, 인공위성 속 전자기기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외장재의 역할을 해주는 튼튼하고 가벼우면서 강한 나노 소재, 기상예보 등이 가능한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연산장치인 양자 컴퓨터의 소재 등 이 오늘날의 세상은 나노 기술로 포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속 모든 구석구석은 아주 작은 블록들인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유기 구조들이 이 나노 세계에서의 완벽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 인간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닙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 심지어는 광물의 결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도 이 나노 구조로 되어 있죠. 세상은 이와 같은 나노 구조들의 거대한 집합체이며 우리는 이 숨은 구조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닉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발견하는 20세기 초의 과학자들은 얼마나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발견에 큰 희열을 느꼈을까요?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리처드 파인만이 1959년에 언급한 한 줄의 문장.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효시이자 이 세계를 풍부하게 이해해 나가려는 노력 자체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늘 나노기술에 관한 양질의 최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계신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